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저렇게 약간 테트리스 같이 화강석을 그때 당시에 잘라가지고 벽에 붙이고 보에 뭐 저거는 아디다스나 이거 두 줄이다 그죠? 두 줄 끊고 위에 이제 K 스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줄은 K 스위스, 세 줄은 아디다스. 뭐 저렇게 끊고 이 대문에 저렇게 뭐 5개, 4개 이렇게 툭툭툭툭 나눠 가지고 하고 위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 그 아디다스랑 K-스위스는 건축하는 사람들 공용어인가요? 일반인들한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60년대 분명히 이 도시화가 여기가 필지 땅을 사들이고 60년에 그때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봤는데 이제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50년대 주택이 이제 일본에서 공병대 주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돌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50년대 주택이 남아 있고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보면은 일본식으로 이렇게 축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쌓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뭐가 있었길래 나는 이제 궁금한 거지. 그걸 왜 공들여서 이렇게 축대를 쌓았을까? 여기 이 변두리에. 그래서 뭐 신사가 있었나? 무슨 시설 뭐 군부대나 무슨 공장이나 뭔가 중요한 게 있었나? 뭐 주택이 여기까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전차가 있기를 하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여기까지 축대가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남아 있고 뭐 혹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때 이걸 보고 한국 사람이 그 뒤에 쌓아도 이렇게 쌓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료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위동에 대해서 역사가 사실 조선시대 이후로 60년대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올해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거기서 뭐 서울생활문화연구인가 뭐 그런 거를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고 전시도 하는데 올해 2020년이 장위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도서관, 복합센터 도서관이 생긴 곳이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도 사실 이제 이 전형적인 게 나타나는 거지. 화강암 이렇게 판재를 쓴 주택의 벽돌의 대문에 그죠? 여기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 동네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빌라 다세대 많은 곳에 1층 보통 이렇게 필로티 처리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없을까? 가능성 없을까? 차 없을 때 와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딱딱 이렇게 직교로 나눈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리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이리 가지. 뭐 나는 사실 가금주택에 대해서 잘 몰라. 이게 근데 나는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지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지도 보고 희한하다. 그다음에 뭐 항공지도 뭐 그런 것들 보고 다녔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와서 이제 뭐 했었고 가금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 모델 이름이고 아마 이런 경관 같은 것들을 보존하면서 이 주변에 길 이거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지원을 해줬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름이 잘 안 들리는 걸로 봐서 아마 시작과 마지막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실효성이 없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워. 요게 이제 내민줄눈. 60년대 전형적인 내민줄눈. 이거를 보면은 뭔가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 동그란 거 연필 볼펜 때 이렇게 반 잘라서 이걸 한번 긁었거나 뭘 했겠지.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지는 이게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건데 이거를 긁었을 건데, 그죠? 뭔가 도구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기 이런 공간 있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이제 똑같은 집들 사실은. 그 앞에서 봤던 집들은 좀 건드렸고, 요 주택이 아마 원형이 요거 아니었을까. 예. 그 요게 아마 앞에서 봤던 주택의 원형이 양쪽 집이 보면은 저기 슬랍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하고 저기 위에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씩 넣고 이 집이 보면은 딱 그 원상태 그대로가 아닐까. 그래서 보면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 집은 뭐 이렇게 저런 보이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썼고 장식이. 그래서 사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저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다 똑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바꾼 거지. 저 집은 삼선으로 나누고 이 집은 이런 문양을 넣고 이 집은 또 이렇게 문양을 넣고 요 부분이. 여기 지금 위에 보면요. 네. 위에 이게 슬라브 이게 가 있잖아요. 에. 근데 또 박공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처마만 슬라브를 치고 그러면 안에는 박공이 나무 박공이 있는 뭐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나도 아는 이 집들은 다 안은 못 들어가 봤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또 60년대, 70년대를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가 또 키워드가 한국성이나 전통이라는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뭐 두 가지가 얽힌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일제 시대 때 민족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당시에 일본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일본의 어떤 사회주의 영향,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기면서 일본에 거기에서 각종 지식인들이 만들었던 단체들의 한국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 그러면서 그걸 따라서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민족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건축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한국성 혹은 민족주의, 뭐 전통 이런 개념이 이제 어떤 큰 그게 공론화된 게 있고, 뭐 담론이면 담론이 그게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승만 때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승만은 개신교였고 약간 모더니즘 쪽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사회 자체가 그거에 신경 쓸 만큼 정신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근데 박정희가 들어가면서 다시 민족주의라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시기별로도 다르고 근본도 다른 어떤 민족주의나 한국성 전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박공, 기와 뭐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랄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었고, 그렇게 보면은 박공은 더 자연스러운데 슬라브가 왜 등장했을까 하는 게 사실은 의문인 거지. 어찌 보면 이 평슬라브가 왜 나왔을까. 60년대 그래봐야 50년대 그 전에 한옥으로 살다가 이제 막 콘크리트를 막 치대고 하는 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평슬라브가 이렇게 슬라브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거지.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냥 박공에서 처마가 이렇게 좀 내려온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사실.
그게 나는 전혀 모르지만 그게 더 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건축 편하지는 않고 평 사실 편한 거는 경사가 제일 편한 게 비 내리면 그냥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쭉 흘러내리는데 평은 빗물을 흘러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를 갖다가 줘야 되고 그 위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 지금도 해결이 안 돼, 100%.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저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것도 곡선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든 거 자체가 되게 웃긴 거지. 신경 써봐요. 예. 다른데 돈 쓰지 차라리. 그 사실 이미 우리는 동방고개라고 하는 동방주택 단지는 지나온 거예요. 이미 주택 규모가 작아지고, 그죠? 거의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인데 장위동 시장 그러면 보통 이 시장을 얘기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시장을 얘기해요. 재개발 쪽 들어가 있는. 근데 여기는 아마 이쪽 뒤쪽에 생활권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이미 위장 전입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기에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집주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쪽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애를 학교를 고등학교, 중학교를 남자애를 보내야 되는데 얘가 동문이 없는 학교에 보내기 싫다는 거야. 졸업생들이 있고 그 선배들하고 이게 관계가 된다는 거를 이미 생각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위장 전입 같은 것들도 하고 학군 따지고 이미 70년대부터 그게 시작했더라고. 사실 뭐 이 안도내가 참 들어가 보고 싶었었는데 이 지금 건물 이게 큰 건물이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저게 상가 건물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모퉁이 이런 건물들 이 안쪽이 이제 궁금하긴 해요. 잠시 한번 훑어볼까? 엉덩이? 아마 뭐 분위기는 그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구조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난간들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 여기도 뭔가 분위기가 오래된 건물들이 몇 개가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장위동 전체적으로는 몇몇 특별한 주택 빼고는 하나의 어떤 건물 단위로 건축적인 뭐 어떤 건축학적인 가치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60, 70년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도시 인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 살고 하는데 그 옆에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일반 뭐 서민들이라 그래야 되나? 또 사는 동네가 같이 얽혀 있고 뭐 학교 가면은 서로 만날 건데 뭐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뭐 조사하면서 이제 교회 어디 다니느냐 절 어디 다니느냐 시장장은 어디서 보느냐 거기 가면은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 섞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건물 연식 지도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들 정말 크기도 작은 건물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원형으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이룬 것도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 나무 주변으로 둥글게 둘러쌌는 건지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다 이미 다 떠나고 원주인들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똑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간다든가 이게 보면은 왼쪽 편에 벽돌 보면 알잖아요, 그죠? 레민줄눈에 60년대 지었던 거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이 정도 오니까 학생들도 이제 알더라고. 아,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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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대문들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60, 70년대에 딱 그 분위기가 초기까지 70년대 초기까지 분위기가 여기 남아 있는 거지. 앞에 봤던 큰 주택들은 70년대 주택들, 큰 것들은 얘들은 60년대부터 70년 초까지 주택들 이런 것들. 저 뒤에 지금 돌아가서 이제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야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동방곡의 동방주택들 저런 집들이 큰 집들. 거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왔던 그쪽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갈게요. 이 전체가 사실은 장위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개발 전체 다 된 걸로 했다가 해제되고 하면서 살아남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아파트들 저런 거는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거고 의외로 그 재개발하면서 뉴타운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너무 횡하니까 자기 동네가 여기 와가지고 답사를 참여를 하더라고. 그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뉴타운 사는데 입주했는데 막 입주했는데 이제 동네 구경 나왔다면서. 재개발을 해주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반대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뉴타운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에 있던 그 뉴타운. 그때 이게 아마 엄청나게 큰 단지일 거예요. 이게 뭐 서울에서 왕십리 뭐 말할 거야 아마 이게 재개발에. 근데 60년대 지어진 저런 약간 똑같은 모양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영단 주택이랑 이런 거랑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뭐 물어봤는데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집장사들은 여기 상주했다 그러지 않고 회사들이 집장사들은 뭐 이렇게 사대문 안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장사하고 빠지고 짓고 빠지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